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안라인 학과 선택 정유빈입니다. 최근 셀프 인테리어가 유행이죠?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대로 물품을 구입해서 자신의 집을 꾸미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또 원하는 것들이 구체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실내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학과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내 디자인의 재발견을 보여줄 이 학과, 어떤 학과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 이 공간을 살아온 사람들의 고민. 삶의 문화 수준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실내 디자인. 한때는 환경을 파괴하고 공해를 발생시키기도 했으나 지금은 도시와 건물을 재사용하고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인테리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인간의 삶의 행복감과 풍요로움, 그리고 편의성을 극대화시킨다. 실내 디자인 학과.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인간의 삶의 현장인 공간을 이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곳, 바로 실내 디자인 학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분과 함께 학과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윤유고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학과가 실내 디자인 학과인데요. 네. 선생님 실내 디자인에 관심이 좀 많으신가요? 제가 좀 생긴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서요. 그 집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든 타일 식탁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떼서 코랄 블루 이렇게 색깔로 다 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 이쁘게 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예쁜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걸 삽니다. 어울리시는데요? 그런가요? 사실 실내 디자인 학과는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학과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자연 친화적이고 또 재활용 재료를 사용한, 즉 업사이클링 실내 디자인이 주목을 다시 받게 되면서요. 실내 디자인 학과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실내 디자인 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실내 디자인학과는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요, 이상적인 실내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다라고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거기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미래의 공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이 학과 자체가 매우 전통적인 학과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 시대와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변화의 직면에 있는 학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다가 에너지와 뭐 친환경을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지속 가능한 디자인과 인간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학과에서 파생되어서 나왔는지 그 설립 배경도 궁금해지는데요. 실내 디자인 학과는요, 전국적으로 보면 4년제 대학에 22개 정도의 학과가 있고요. 전문대학에는 16개 정도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실내 디자인 학과 혹은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와 같은 이 명칭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뭐 실내 환경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공간 디자인 같은 학과의 형태도 좀 나와 있습니다. 인간에게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고요. 그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거의 본성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를 반영한 학과,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학과가 바로 실내 디자인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좁게는 뭐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요. 뭐 사무실 디자인이라든지, 좀 넓게 가면 건축 디자인과 같이 인간의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필요성이 이 학과의 설립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람을 향하여 만들어진 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진 학과는 어떤 학과가 있을까요? 실내 디자인 학과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미술이라든지 혹은 디자인 대학 안에 소속되어 있어서 패션 디자인이라든지 뷰티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과 같이 다양한 디자인과 관련된 전공이나 학과와 유사한 형태의 커리큘럼을 좀 가지게 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사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처럼 건축학과가 좀 유사한 커리큘럼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긴 해요.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뭐 산업 디자인 학과라든지 제품 환경 디자인 학과라든지 조금 더 폭넓게 본다면 시각 디자인 학과와도 좀 유사한 커리큘럼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실내 디자인 학과만의 특징을 두 가지 정도로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뭐니 해도 실내 디자인 학과의 첫 번째 특징은 실습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고 실습 중심의 수업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최근에 실내 디자인 학과들에서 나타나는 친환경적이고 인간지향적인 실내 디자인을 위해서요.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양한 학문의 영역을 폭넓게 공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뭐 재료학 같은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실내 디자인 전반에 걸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폭넓은 학문의 분야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 실내 디자인 학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와 산업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다 보면요.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롭고 기능적인, 나아가서는 좀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이 점점 더 필요해지거든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생활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자신에 맞는 실내 디자인, 그런 자신의 스타일에 딱 맞는 실내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한 사회 변동,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실내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리모델링과 같은 사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인 요구에 대해서 친환경적이고 인간지향적인 실내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실내 디자인 학과인데요. 하지만 이 실내 디자인 학과도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업 풍경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영상으로 학생들 만나보시죠. 실내 디자인과는 마라톤이다. 딱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할 때 쾌감처럼 완성된 공간을 딱 봤을 때 그 뿌듯함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실내 디자인 학과는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정말 홍수 속에 살고 있다가 해도 과한 열정들 정말 과제가 물밀듯이 밀려오기 때문에 다만 그 파도 속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적응이 되고 실내 디자인 학과는 썸이다. 그 썸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 이제 관심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그런 많은 노력들이 필요되기 때문에 저는 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미래의 실내 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 건국대학교 실내 디자인 학과를 찾았습니다. 실내 디자인 학과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실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 육성을 교육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실내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창의적인 발상, 상상력과 예술성 등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가게 됩니다. 일단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 저희는 이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공간에 살아왔죠. 그 공간이 사막에서 천막을 하나 쳐치든 뭐 아니면 지금 우리 현대 공간에서의 공간이든 간에 그래서 이 학문은 사실은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인간의 삶과 또 그 그릇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지를 공부하는 학과예요. 실습 수업이 한창인 한 강의실. 학생들이 직접 복합 공간을 디자인해보는 실습이 진행 중인데요.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디자인한 공간에 대해 교수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과목은 실무를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을 해서 뭔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으로서 실무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작업실에 모인 실내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실내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학과 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과제물과 전시를 할 때 유용히 쓸 가구들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머릿속의 디자인을 실제화시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생각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간감이죠.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체력이랑 보는 시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제가 많다 보니까 밤도 새고 좋은 결과물을 끝까지 나올 수 있고, 시야는 좋은 걸 많이 봐야 뭐가 좋은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또 과제의 결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디자인이라고 해서 꼭 뭐 선천적인 뭐 재능 이런 걸로는 저는 실내 디자인과는 특히 절대로 그 성공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큼 본인이 실력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에서 유로 공간을 창조하는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자신들이 목표하는 길을 찾아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실내 디자인학과 학생들. 그들이 꿈꾸는 창조적이고 개성 넘치는 실내 공간들이 실제로 구현되어 만들어지게 될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네,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학생들의 디자인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 실내 디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요, 특별한 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현재 실내 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류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긴장되진 않죠? 네. 네. 네, 먼저 실내 디자인학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요.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사실 대입 공부에는 큰 흥미가 없어서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대신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잡지나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곤 했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제가 방을 직접 꾸미게 되면서 페인트도 직접 골라서 색도 칠하고 또 소품도 직접 사서 배치를 했었는데, 이제 가족들이나 그 주변 친구들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줘서 그게 큰 성취감을 맛보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실내 인테리어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우연히 시작한 일이 전공이 되고 자신의 꿈을 만들었다. 이거 되게 괜찮은 케이스 같아요. 근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실내 디자인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막상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것들을 배운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어요? 네, 입학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각적으로 예쁘게 꾸미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외에 심도 있게 배워보니까 제가 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주변 환경의 맥락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 또 동선은 어떻게 계획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지 등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반영한 디자인을 공간 이제 도면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이렇게 토대로 가상에 만들어지지 않은 공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3D 프로그램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축소된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점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1학년에 입학을 하면서요, 그 생각했던 것과 막상 배우는 것들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조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공 과목을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전공 수업 중 가장 중요한 실내 스튜디오 수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설계할 때는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공간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제가 학생이라서 그런지 미숙한 점도 있고요. 또 디자인을 할 때는 하나의 컨셉트를 잡아서 그 컨셉을 위주로 공간을 풀어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공감도 살 수 있어야 하고 또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고 또 협업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학년별로는 그럼 어떤 전공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1학년 때는 본격적인 실내 디자인 전공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 디자이너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면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제도와 실무제도는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또 공간과 조형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조형 실습 과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감각만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도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 개론과 강론 등의 이론 수업을 1학년 때 듣게 됩니다. 또 2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실내 디자인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때부터 진짜 내가 실내 디자인 학과 학생이 됐구나 할 정도로 수업의 그 강도가 굉장히 세집니다. 이때는 그 실내 스튜디오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CAD 수업, 조명 디자인, 스케치와 모형 제작, 실내 디자인 역사 등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학년 때는 2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실내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가구 디자인과 재료와 시공, 그리고 한국 건축과 실내 등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학년 때는 졸업 작품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학과는 밀도 있는 작품을 위해서 방학도 없이 계속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당 실내 설계 프로젝트 1점, 그리고 가구 및 조명 프로젝트 1점에서 총 2개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분량의 수업일 수 있지만 이제 전시장에 직접 가서 선배님들의 작품을 보면 그만큼 보람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4년 동안 어떤 걸 배우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2학년이 되니까 정말 이제 실내 디자인학과 학생이 된 것 같다. 강도가 정말 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맞습니다. 강도가 좀 센 편인 것 같은데요. 서연 학생 지금 3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네. 내년이면은 졸업 작품을 준비해야겠네요. 아까 말했던. 그렇죠? 네. 부담이 좀 되겠어요? 네, 그쵸. 아직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진 거는 없는데요. 그래도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감성적이고 좀 실용적인 디자인 공간을 표현을 해내고 싶습니다. 네, 서연 학생 말처럼 감성적인 이런 디자인,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서연 학생이 생각하기에 실내 디자인 학과만의 매력 또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대부분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들이 단순히 디자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모형도 제작하고 패널도 제작하고 또 과제전도 열게 돼요. 심지어 가구 디자인 수업 때는 1:1 스케일의 가구를 직접 만들어서 전시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되게 할 게 많고 힘들어서 지치다가도 이제 완성된 작품을 보면 그간의 힘들었던 과정들을 다 잊게 될 정도로 굉장히 성취감이 크고요. 또 대부분 학교 이제 동기들한테 물어봐도 나중에 취업해서 뭐 할 거냐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전공 살려서 이게 계속 유지해 나갈 거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저만 느끼는 성취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다들 학과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큰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부심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실내 디자인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최근엔 실내 디자인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 그리고 친환경적인 디자인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졸업생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졸업생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소. 이곳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실내 디자인학과 졸업생들이 모형과 컴퓨터 3D 프로그램을 보며 회의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얘가 지금은 디자인 설계 팀에 있는 팀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설계를 직접 하고 시공까지도 같이 나가서 현장 일까지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설계, 시공을 다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각자 맡은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졸업생들.
미래 실내 디자인학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다고 하네요.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스킬이나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사고 같은 거, 창의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많이 도움이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학교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시간들이라든지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해주는 뭐 교수님들이나 조언 아니면 친구들끼리 같이 해결해 나갔던 그런 상황들이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실무 쪽에서는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데코레이션적인 것보다는 공간을 설계하는 거에 대한 그걸 많이 가르쳐 주셔서 아, 내가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죠. 인테리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은 좀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다양한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사실 시각도 포함되어 있고 제품도 포함되어 있고 영상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경험을 해서 자기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졸업생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미래의 실내 디자인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실내 디자인 학과의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미래 전망은 어떠한가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제 국민 총소득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이요. 25,000달러에서 한 4만 달러 정도가 되면요. 가구와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득 구간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주거 형태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구성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도 되게 세분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산업 자체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서울 시내에서는요, 이렇게 비교적 저렴하고 노후된 아파트나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막 결혼한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요, 뭐 그냥 그 서울에 있는 아주 싼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를 구입해서 자기의 스타일에 딱 맞는 인테리어를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인테리어 관련된 대형업체의 한 매출 증가율을 보면요, 대체로 연간 20% 정도씩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산업 자체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내 전체 인테리어 시장을 놓고 본다면요, 2010년에는 19조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2016년 올해는 대략 한 28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이게 좀 확 또 뛰어올라서 41조 원 정도의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DIY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상품과 관련된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셀프 인테리어와 관련된 시장, 벽지라든지 뭐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타일과 같은 판매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산업 전체가 차근차근 커지고 있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소규모 인테리어 업자들이 좀 주를 이루던 이 시장에 대규모 업체들이 막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규모 인테리어 업체들이 발을 막 내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테리어 자체가 더 고급화되어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고급화되어지니까 시장이 다시 커지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소비자가 구성한 인테리어 자체를요, 공사 전에 가상현실로 보여주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을 만큼 관련된 산업 분야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실내 디자이너의 역할은 무궁무진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보면 괜찮을까요? 괜찮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졸업 후에는 관련된 여러 분야로 진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제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실내 디자인 사무실로 진출하는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진출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실내 시공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시공과 관련된 재료 관련 업체들에 진출할 수도 있을 거고, 건축 설계 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건설 회사,
가구회사라든지 아까 서현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명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실내 코디네이션 업체도 관련 기관으로서 요즘 좀 커가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 최근에는 백화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은행에서도 이제 실내 디자인과 관련된 부서들을 두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을 거고요. 대학원에 가서 좀 더 공부하는 진출 경로도 당연히 존재할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눈여겨보는 분야는 이제 DIY와 관련해서 창업 분야도 상당히 괜찮은 분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네. 오늘 방송을 보고 실내 디자인 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학생들이 이 학과에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이 학과에 지원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일 첫 번째 떠올랐던 건 이거인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것을 보면 자극을 매우 많이 받는 학생. 그런 학생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자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학생이 적성에 딱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디자인 파트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감수성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미적이고 감성적인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 딱 추천해 주고 싶은 학과입니다. 디자인, 특히 이제 실내 디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디자인의 모든 최종적인 목표가 사람을 향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편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정말 적성에 딱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실내 디자인 영역이기 때문에 패션이라든지 전자기기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적성이 딱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서요,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뭔가 현재 추세에 맞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 친환경 소재에 관심이 많은 학생, 이러면 지원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칭찬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서현 학생, 우리 실내 디자인 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아무래도 전공에 대한 수업 강도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적성에 정말 맞지 않는 친구들은 나중에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내 디자인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협업해서 하는 프로젝트도 많고 밤샘 작업도 많고 직접 만들고 옮기는 일도 많다 보니까 건강도 되게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무엇보다도요, 소통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협업이 중요하다는 거, 그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디자인 학과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정말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서현 학생 마지막으로요,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내년에 이제 4학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 목표는 졸업 전시 때 전시할 가구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면 졸업 전시에 대한 준비를 슬슬 해야 되는데요. 그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행도 계획 중에 있고 전시회도 많이 관람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는 게 많아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확실히 인터넷으로 서치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하는 게 더 와닿고 제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과 함께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모든 것들을 담은 프로젝트를 졸업 전시회 때 선보이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서현 학생의 경험과 생각이 가득 담긴 작품으로 세상을 놀라게 해줄 그날을 저희가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학생 오늘 정말 고마웠고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주신 윤윤구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 실내 디자인 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에는 실내 디자인 속에도요, 자연의 색 그리고 형태를 담은 디자인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집 안에서 조명이나 가구 또는 전자제품 등에서 자연을 닮은 디자인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공간과 환경이 더욱더 아름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학과에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을 말끔히 해결해드리기 위해서요, 더욱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